네, 반갑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근데 뉴욕 증시도 우리처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마지막에 이제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작중에 계속해서 들락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은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승해서 분위기 좋고 또 비트코인 코인 관련주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코인들 그리고 기술주 반등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특히 장 중반에 이렇게 한 번씩 툭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는 한 번 더 크게 출렁이는 모습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서 다행인데 자,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시원한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되는 모습이죠. 일단 뭐 FOMC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도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굵직한 이벤트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는 식의 관점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뉴스도 별거 없었어요. 뉴스도 계속 쳐다보긴 했는데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오늘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인텔은 9% 급등했죠. 그 애플 쪽에 반도체 공급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엔비디아는 오픈 AI한테 돈 투자하는 거 아직 잘 모르는데 이 얘기하면서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뭐 시장이 커져서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텔 말고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그냥 야, 돈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올라간 거라고 판단되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시기고 뉴스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애플 쪽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인텔이 9% 폭등했다. 인텔이 애플을 고객으로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플과의 계약은 인텔의 회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형 호재다. 2027년부터 애플 프로세서를 출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올라가서 나쁠 건 없죠. 우리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한테 올만한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더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오픈 AI는 제미나이의 맹추격에 대한 비상 대응 선언.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놈과도 싸우고 저놈과도 싸우고 막 춘추 전국시대가 오게 되면은요, 그 아시죠? 뭐 가격 할인을 막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기술력을 더 크게 발전시켜 준다거나 자, 요런 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봐야 되고요. 경쟁사들이 격차를 좁히면서 오픈 AI의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약간 주목을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픈 AI는 천문학적인 데이터 센터 비용과 인재 유출에 시달리는 반면 구글은 자체 칩, TPU와 검색, 클라우드, 모바일 등을 통합 인프라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목표에 두고 있다. 자, 재밌는 거예요. 오픈 AI는 뭐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래부터가 이제 돈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스타트업 이렇게 왜 봐야 되나요? 아직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가요? 자, 근데 어쨌든 스타트업 회사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구글 같은 경우는 나 원래부터 덩치 좀 있는 그런 쪽이야. 우리 집에 돈 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투자의 크기나 그런 규모 이런 것들이 일단은 초반에는 기술력이 먼저 앞서가는 모습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나중에 기술적인 성능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돈을 더 많이 쏟아붓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회사. 자, 그래서 구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자, 오픈 AI 일단은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지진 않죠. 자, 처음으로 등장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발전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두 기업이 막 싸워. 네. 그리고 야,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발표하게 되겠죠. 나 이것도 했는데 그래? 나 우린 이것도 했는데 그래? 우린 또 요것도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죠. 이런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네, 결과적으로는 네,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네, 뭐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루 만에 상승을 재개했다. 비트코인 반등, 기술주 훈풍. 뉴욕 증시가 어제 주가 좀 밀리는 부분들은 이거였잖아요. 비트코인과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 근데 어제는 비트코인과 기술주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네, 주가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게 시장을 완전히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은 맞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엔비디아가 0.8%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일단 오픈 AI한테 투자하는 거 아직은 확정된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다음에 뭐 보잉 항공사도 내년에 네, 호조를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쿠팡은 올랐대요. 네. 왜 올랐을까? 네. 그렇게 돼 있고,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고요. 네.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죠. 네.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단은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포지션들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경우에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제 하긴 그게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은 엔저. 근데 일본에서 네, 금리를 계속 올린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또다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공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쉽게 그냥 넘길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좀 이게 원래 그 연말 시점이나 연초 시점에서는 좀 단순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복잡한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 만기 끝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뭐 두고 보자고요. 네. 자, 일단 근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오늘은 뉴스를 보시면 이게 뭐 스토리는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뉴스가 별로 없고 그냥 뭐 쿠팡 얘기 조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도 공매도를 때렸다. 그래서 테슬라가 0.2% 하락했다. 자, 공매도 때문에 0.2% 하락하는 거면은 뭐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뉴스가 따로 네, 없죠. 네, 따로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뉴로메카. 어제 좀 올라오더니, 네, 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가 철강 조선 등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광고 이야기죠. 네, 광고 이야기.
뭐 다른 게 지금 뉴스가 뭐 별거 없죠? 네, 계속 봤는데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도 좀 늦어지긴 했는데 뭐 그냥 오늘은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홍라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에 증여했다. 네, 뭐 그냥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지배구조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뭐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이한 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네 이재용의 세계가 왔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조금 더 네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하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환율도 못 막았다. 8조 폭풍 매수 해외 주식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어제 얘기해 드린 거죠. 네,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 구간들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라서 국장으로 좀 돌아와 줘야 되는데 국장을 4,000포인트까지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네, 미국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대차게 한번 조정받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조정을 받아서 물려있기 때문에 또 못 나온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처음에 이제 미국장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부각될 때처럼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크게 부각시켜주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말래도 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만 그걸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지 거기에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를 보유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이런 거. 이런 국가대표급, 네, 아니죠. 글로벌 최강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근데 주식도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 네, 아무도 안 사더라. 그렇다면 내가 좋아야지. 이런 게 외국인들의 생각일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 자꾸 무시하지 마시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들락날락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네, 국장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외환 보유액은 4,300억 달러, 네, 18억 달러가 또 증가했네요.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오늘 뭐 해드릴 만한 뉴스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특별한 게 없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또 상승 기조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4,000포인트를 이제 터치하거나 넘겨주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이제 4,000포인트가 도달을 했을 때 또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또 4,000포인트 왔으니까 됐구먼 하면서도 눌러가지고 또 변동성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좀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호재성 재료는 제법 있는 편이고요. 시장 분위기는 조금 흔들리기는 했는데 그럭저럭 봐줄 만한 상승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 이어서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 가볼게요. 네, 뉴스가 없어요. 볼 게 없어서 일단 시장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네, 이따가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